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애지중지 혹은 죽자 살자 붙들고 있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휴지가 될 수 있다면, 그런데 나는 그 때를 모르고 지금도 아둥바둥 돈을 모으고 불리기에만 힘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달러 패권 붕괴,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휴지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은행에 있는 한국 돈 원화는 달러보다 먼저 휴지가 됩니다. 물론 원화는 물론 달러조차 어느 한순간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나의 노후는 물론 지금 당장 길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 때가 언제일까라는 사실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의 노후는 물론 가족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으시고, 가능하면 주변 지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좋아요 클릭하시고, 가까운 지인분들께 무한 공유. 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좋아요 클릭해라,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요 클릭하시고 주변 분들께 가능하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천국행 티켓 뺄 것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공유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행 티켓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실 돈이 휴지되는 때를 아는 것은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모르고, 아니 지금 가진 돈의 가치가 영원하다고 믿고 단지 모으기에만 힘쓴다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휴지가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수십 년인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자,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바인투자자원은 고객의 돈을 직접 수탁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돈을 수탁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곳은 저희와 협업하고 있는 증권회사인데, 그 가운데 삼성증권에서 저희에게 자문 받는 고객의 수탁고가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바인투자자원의 모든 임직원들은 고객분들의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요, 지금 현재 약 36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GDP의 12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만 따지면 미국이 연방정부의 부채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연간 환산 이자 비용만 무려 1.5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화로 따지면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자, 이것은요, 미국 연방 세금, 세수의 35%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죠. 세수입니다. 그 세수에서 3분의 1 이상을 이자 내는데 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를 비롯한 모든 돈이 휴지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금을 사 모으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러가 붕괴되고 휴지된다면 원화는 그보다 훨씬 먼저 붕괴되고 휴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순간, 그때는 언제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막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엄청난 이자 때문에 지난 2023년이었죠.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올해 5월 달에 무디스조차도 미국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50년도에 미국의 부채 비율은 GDP의 200% 돌파한다, 이 같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따지면 일본은
미국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의 부채는 일본의 GDP 대비 250%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가운데 최악으로 꼽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 보면 미국은 물론 일본도 망해야 하고 달러는 물론 엔화도 동시에 휴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난 2020년 우리 모두가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G7 선진국 그리고 한국도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전 세계가 기록적으로 돈 풀기 경쟁을 했죠. 자,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가장 높은 최악인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2020년 이후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까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 BOJ는요, 기준금리를 0.5%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3% 수준의 실질금리인 셈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엔화를 은행에 넣어놓고 매년 3%씩 그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같은 현실은 일본의 정부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즉 이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자도 계속 많아지겠죠. 그래서 바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사실은 미국보다 일본이 더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같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 아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눈치를 채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후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어느 한순간 돈의 가치가 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휴지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돈의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돈은 아주 오래 전에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생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 원시 시대에서 물물 교환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게와 부피도 그렇지만 서로가 교환하는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였죠. 자, 그것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 우리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화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돈 자체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아주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가 돈을 대신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서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를 열심히 모으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둥바둥 죽자 살자 모으고 불리고 있는 돈이라는 것. 자, 이 같은 사실은 아주 옛날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것이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거대하게 팽창해지면서 그때보다 훨씬 고상하게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즉 돈의 본질,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돈이 지금처럼 고상하게 바뀐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금본위제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본위제는 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기준으로 삼아 놓을까 하는 것을 금을 기준으로 삼자 한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 화폐 가치를 일정한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1819년 그 당시에 대영 제국 영국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금본위제가 영국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왜 이게 중요한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훨씬.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부상하면서
그때까지 대영 제국으로 불려졌던 영국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때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화폐 역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즉 금본위제에 달러가 개입된 거죠. 그런데 금본위제는 1819년에 시작됐고 100년이 훨씬 지난 1944년도에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서 달러가 개입되기 시작했으니까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자, 브레튼 우드 체제는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종반 무렵에 미국 뉴햄퍼셔주에 있던 브레튼 우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무엇을 합의했냐 하면 그때까지 오직 금으로만 평가되었던 돈의 가치가 달러를 경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온스의 금을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통화는 달러에 연동하는 환율 체제를 채택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달러 패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결과 대영 제국은 사라지고 미국이 급부상, 미국이 세계의 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다가 1971년 닉슨 쇼크라는 것이 등장하죠. 이때부터는 금 달러 태환이 사라지고 즉 금이 사라지고 사실상 달러만 남습니다. 달러가 돈의 가치의 중심이 된 거죠. 달러 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달러 패권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1971년 닉슨 쇼크였다.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1973년도에 오일, 그 당시에 오일 패권 중동 대단했죠. 이 오펙, 산유국 협회 오펙에서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4년도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를 결제할 때는 달러로만 협정한다고 다시 한번 못을 탕탕 박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가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페트로 달러는 오일 달러를 뜻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페트로 달러가 등장했고 완전히 달러 패권으로 못을 박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달러, 즉 통화 패권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통화는 국가 간에 서로 이해하고 의논하면서 도덕적, 윤리적, 이성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금본위제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대영 제국이었을 때 영국의 주도하에서 시작됐죠. 그 당시 대영 제국, 세계를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그 결과 1944년 금본위제에서 달러가 개입되는 브레튼 우드 체제로 바뀌고 그 이후 닉슨 쇼크, 오펙, 페트로 달러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달러가 전 세계 중심 패권 달러, 패권 화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결과로 미국의 패권이 완성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엄청난 격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이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합 패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흙도 정상적인 흙이 아니라 오염된 흙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결과로 미국의 패권이 완성되었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왕초를 정하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또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아작내기 때문이죠. 자,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약 1천억 달러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약 1380조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2등이 중국인데 미국의 군사 비용은 중국의 3배 이상, 3등이 러시아인데 러시아에는 7배 이상입니다. 자, 일본과 한국은 세계 국방비 지출 분야에서 각각 10등, 11등인데 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연간 일본과 한국에 비하면 무려 20배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 달러가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먼저 엔화 그리고 원화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나갑니다. 지금 현재 군사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즉 단순히 미국이 재정 적자가 많고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통화는 곧 권력을 상징하는 방패이자 도구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에게서 방패를 빼앗겠다고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 함께 나누어 볼까요? 즉 통화가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통화를 만든다는 사례들입니다.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대단히 유명하죠. 그 당시 일본의 경제가 너무 급평창하니까 이 플라자 합의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했고 그로 인한 미국의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1985년 9월 22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의 재무장관들이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그때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절하하고 달러 엔 환율이 그때 당시 1달러 235엔에서 무려 120엔으로 조정됩니다. 한꺼번에 2배 수준의 엔화 절상이 일어나죠. 자, 현재 원달러 환율 1380원인데 요즘 그것이 당장 내일부터 1달러에 700원으로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경제는 바로 그날로 폭망합니다. 일본 역시 그때부터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면서 그 이후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1985년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결론은 뭐죠? 권력의 힘이라는 거죠. 미국의 권력으로 일본을 눌러버렸고 그 결과 일본의 경제가 사실상 폭망했다. 자, 그러니까 이때도 달러 엔 달러 환율이 갑자기 2배로 바뀌잖아요. 돈의 힘? 아니죠. 권력의 힘이죠. 자, 지난 7, 8년 전에 한국을 휩쓸었던 화폐 개혁 이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그런데 그때 당시 한국의 화폐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10,000원짜리를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당장 1,000원의 가치로 만들겠다. 자, 이런 가짜 뉴스들이 특히 유튜브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돈 파는 가게에서도 그게 아니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그게 맞다라는 가짜 뉴스 동영상이 훨씬 클릭 수가 많았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통치 행위거든요. 즉 권력의 힘이라는 거죠. 화폐 개혁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한국에서 정부, 즉 권력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단 한국이라는 작은 국가 사이에서도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돈의 가치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돈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권력이 결정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미 상하원을 통과한 가상자산 법안이 있죠. 지니어스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평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문명국으로 자부하는 미국에서 이것을 법제화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죠. 그런데 결국 현실적인 군사 경제적 패권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또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달러 패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잘 아시잖아요. 자, 코인 가격을 달러에 고정시키고 코인을 발행하는 양만큼 달러, 구체적으로는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이죠. 자,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짱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할까? 자,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다음번에 말씀드린 코인 자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돈 언제 휴지될까? 바로 이때 휴지되는데 언제? 미국의 군사 경제적 패권이 붕괴될 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1, 2차 세계 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대체되었죠. 그 결과 미국 패권, 달러 패권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앞으로의 미국 패권, 달러 패권이 붕괴되는 구체적인 때는 시점은 전쟁이 아닐까. 전쟁은 참 원시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3차 세계대전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패하거나 또는 패하지는 않더라도 그 전쟁의 결과 승리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지게 되면 그때부터 달러 패권, 미국 패권은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보다 먼저 원화가 휴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한국인에게 달러 자산이 정말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러니까 달러가 휴지된다,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 그런 유튜브에 해놓되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금부터 휴지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런 유튜브를 한 번만 클릭해도 유튜브 알고리즘은 계속 그런 것들만 여러분 앞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미국의 군사 경제적 패권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것은 미국 패권주의가 전쟁과 같은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달러 베이스의 환율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정한 사이클도 있죠. 근데 그것이 달러가 휴지되는 과정은 아니다. 그것하고 구별하셔야 된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군사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미국이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 바꾸어 말하면 달러가 휴지되니 어쩌니 그런 가짜 뉴스에 해놓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약소 국가인 한국인에게 특히 안전자산에 속하는 달러 자산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 자, 그 때문에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 달러가 휴지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미국의 부채가, 재정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고 국가 부채가 많아진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한국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부채가 많아진다는 것하고 이것하고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는 것하고는 사실상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자산, 내 노후의 자산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 돈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역사적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 것, 제가 이런 이야기 참 안 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유하기. 자, 그것이 천국행 티켓을 예비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